아, 우선은 제가 요거를 이전 방송을 한번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제가 이수학 최근에 좀 방송을 한 것 같긴 해. 근데 제가 이수학이죠. 제가 한 번 방송했나? 왜 한 번 방송했지? 아니, 이수학이 어 제가 딱 한 번 방송했죠. 이거 최근에 한 번 2일 전에 방송했는데 저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실 거예요. 그냥 이거 박스권 파동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는 이제 고점인 거고 여기는 저점인 거고 그렇죠? 떨어지게 되면 또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건데 근데 이제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야, 근데 이 종목이 되게 변동폭이 크네. 야, 근데 이 종목 최근에 변동폭이 너무 큰데요? 잠깐만. 아니, 9월 달에 움직였어?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종목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종목 흐름이 좀 이상하다. 8월 거의 언제죠? 여기죠? 8월 25일 날 움직였죠. 그러니까 거의 9월 달 돼가지고 여기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다가 다시 쭉 빠져버려요. 아, 웃기잖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차트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8월 거의 말쯤에 올라갔다가 10월 말쯤에 떨어지고 다시 11월 초에 돼서 다시 올라가고 요 정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빠져. 아니 이것도 변동폭도 적은 게 아니잖아. 거의 90%잖아. 아니 어떤 종목이 이렇게 움직여요? 응? 어떤 종목이 90%를 단 몇 달이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세네 달 정도? 네 달 정도에 어떻게 이렇게 차트를 움직이냐고. 그것도 변동폭을 90% 주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 테마성이라든지, 약간 세력이 개입했다는 느낌도 느껴지고.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시세는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해서 이렇게 시사준을 줄 수 있는데 이 몇 달, 세네 달 동안에 90% 정도 거기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등락폭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이 종목은 재료를 분석을 해보든지 뭔가를 더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만만하게 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상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흐름이. 아니,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차트 흐름은 이 정도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좀 그렇고요. 제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최근에 좀 하락을 하잖아요. 최근에 하락을 해가지고 재료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따로 해볼까 싶었어요. 재료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따로 해볼까 싶었는데 재료 관점보다는 재무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혹시 재료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재료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나중에 좀 궁금하긴 하네. 왜 이렇게까지 차트의 움직임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어떻게 나와? 거의 90%, 80%, 70%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것도 세 달, 네 달, 다섯 달 만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죠. 좀 이상하죠. 이건 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종목을 한두 개 분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기는 진짜 되게 힘든 일인데요. 우선 뭐 재료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제가 따로 분석하고요. 다만 제가 요번에 좀 분석한 것은 이렇게 좀 빠지잖아요. 빠지다 보면 이제 뭘 분석해야 되냐면은 이 회사의 그 본질적 가치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분석하려면 기본이 펀더멘탈이잖아요. 그래서 재무 관점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재무를 한번 봤어요. 재무를 한번 같이 봐볼까요? 이수학이죠. 이수학을 재무 관점으로 한번 봐봤는데
그래서 연간 볼게요. 연간 매출은 그래도 좀 뭐 약간 이거 5년치죠. 5년치. 이건 이제 2021년 기준이고, 예, 이건 2022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년치를 본 건데 얘가 1조 5천억이죠. 매출액이 1조 3천 1조 5천 3백억. 근데 매출액이 그만해요. 몇 년간 그만 하다가 작년에 매출액이 네, 1조 7천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좋아진 건 있죠. 좋아진 건 있는데 뭐 영업 그동안 그리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약간 마이너스에다가 겠죠. 마이너스였죠. 그러다 흑자 전환 부분이 있어요. 흑자 전환하는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하고 순이익도 연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연간을 봤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죠. 여기서 마이너스. 그러다가 작년에 흑자 전환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의 4.8%, 순이익의 5.7%. 이것도 좀 이제 일반적이진 않죠. 보통은 영업이익이 높고 순이익이 떨어지는 건데 그나마 하여튼간 그래도 그냥 인정해 줄게요. 인정해 주겠는데 네, 그렇고요. 이 연간은 본 거고 이제 분기로 볼게요. 분기. 분기라고 한다면 2022년이겠죠. 그래서 5분기 2022년 9월부터 3분기, 예, 그 2분기, 1분기, 뭐 작년 4분기, 작년 3분기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면은 분기로 볼게요. 아까 연간은 본 거고. 분기로 보게 되면은 예, 매출액은 올라가죠. 예, 매출액은 5,653억으로 여기 4,289억 원이었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근데 예, 이건 좀 떨어지네요. 오히려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좀 빠지는 모양새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퍼센티지로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이렇게 추세가 감소하죠. 오히려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률하고 네, 순이익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여기 보시려면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이 5.2하고 5.4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떨어지죠. 예, 최근에 빠집니다. 2.9에서 1.8로 그쵸. 예, 분기로 떨어져요. 하락해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긴 하겠죠. 분기로 빠지는 거니까 지금 분기로 보는 거잖아요.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ROE가 무슨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은 3%대고 1%대잖아요. 2%대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ROE가 보시게 되면 ROA가 5%대고 9%대고 이래요, 이래. 그리고 ROE가 27%, 26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ROE가 20% 넘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좋은 거 같죠? 좋은 거 같지?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거잖아요. 자산 관점이 있고 에쿼티 관점이잖아요. 자본 관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왜 높아질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게 ROE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영업이익률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부채하고 자본을 봐보세요. 부채하고 자본을 보시게 되면 부채가 몇 프로예요? 부채가 68%라고요. 68%고 자본이 32%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본이 32%고요. 부채가 68%라고요. 좀 심각하지 않나요? 부채가 68%예요. 거의 반올림해서 70%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억지로 반올림하면 70%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이 30%대라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에쿼티 관점 보게 되면 당연히 자본이 작으니까는 에쿼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 회사는 좀 재무 상태가 어,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너무 나쁘다 이 정도는 아닌데 좋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평가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종목 자체를. 그리고 이것도 평가를 못 하죠. 왜냐면 이거 EPS 관점하고 퍼 관점 이것도 안 되죠. 이거 봐보세요. EPS가 떨어지니까 퍼가 올라가잖아요. 좋은 건 아니죠. 퍼가 떨어져야지 좋은 거지.
예, 그렇죠. 그리고 BPS도 마찬가지예요. BPS가 올라가는데 PBR도 올라가. 예, 다 그래요. 이게 지금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건 넘어가고 다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매출 채권 쪽은 뭐 일반적이라서 뭐 매출 채권은 뭐 그닥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매출 채권은 나쁘다고 볼 수 없고 매출 채권은 그 일반적인 관점인 거고요. 이거 봐보세요. 이 자본으로 볼게요. 자본 대비 자본금 비율하고 자본 잉여금하고 이익 잉여금을 볼게요. 물론 자본 잠식은 아니에요. 자본 잠식은 아니고 정상인 상태. 아직은 자본 잠식은 아닌데요. 자본 대비 자본금 비율이 37%예요. 너무 높죠. 그만큼 자본이 약하다는 거죠. 자본 총계가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 잉여금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그나마 요번에 좀 0%대 올라오긴 했는데 자본 잉여금이 높죠. 훨씬 높죠. 근데 자본 잉여금은 높을 수가 있어요. 높을 수가 있긴 있는데 근데 희한한 게 이 회사가 지금 상장한 지가 꽤 된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1993년에 상장을 한 회사인데 아직까지 자본잉여금 쪽에 어? 비율이 높고 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 그거는 아니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 자본잉여금이 높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상장한 지 꽤 된 회사인데 아직까지 이익잉여금이 이 정도 수준이면 좋은 건 아니죠. 돈도 잘 이렇게 모아놓지 못했다는 거고. 어, 거기다 자본금 비율도 되게 높고요. 자본 총계 대비. 그래서 재무 상태가 그렇게 녹록한 재무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는 뭐 심각한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뭐 자본 잠식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여유롭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만만하게 볼 종목은 아닙니다. 재무가 그렇게 안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예, 만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예. 나중에 혹시 뭐 재료도 제가 분석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더 얘기해 보고요. 근데 어차피 뭐 이번 시간은 네, 재료 관점, 저기 재무 관점으로 한번 보는 거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약한 고리가 있네요. 재무 관점에서. 네, 요 정도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수학 재무 관점에서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